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모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불안 확산에 이어 오늘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3, 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유럽으로 전 위기 국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진원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약자죠. PRGS에 속한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치 불안 여파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촉발되지 않을지 금융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반체제 정당 5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의 연정 출범이 좌절되면서 다시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제1야당이 사회당에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로존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던 스페인까지 정치적 불안에 휩싸이며 과거 남유럽 국가 위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했고 유로존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에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산업 생산 등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돼 즉각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탈리아 총선 마찰 당시 유럽 증시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안도 국지적 리스크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2015년 그리스 총선 사례의 경우 증시 조정폭이 더 컸지만 딜포트 위험을 겪던 국가인 만큼 현재 이탈리아와 비교하기 어렵다며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9월 총선 전까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코스피 2450선 하회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해외 증시 악재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확인해 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네어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유럽발 악재와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42포인트 떨어져 2423.83까지 떨어졌는데요. 외국인이 812억 원, 기관이 1499억 원어치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미국 주요 지수는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 및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36% 떨어져 5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화학, KB금융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더니 혼조세를 이어나가며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다 12시를 기점으로 86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장 막판에 급락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을 비롯해 대주주 지분 매각설 등으로 전날 15% 넘게 폭락한 HLB도 6% 넘게 반등했습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등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CJENM과 CJ오쇼핑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ENM입니다.
더 E&M이 보유 부동산 지분을 현대 소재에 양도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 사채를 양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고 얻은 전환 사채를 통해 추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 경남 양산시 북정동 일대 부동산의 지분 87.56%를 현진 소재의 양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도 금액은 약 261억 원인데요. 이와 함께 261억 원 규모의 현진 소재 전환 사채를 발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양수인인 현진 소재 채무에 대해 담보 제공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받아 담보권 위험도를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며 추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해 수익성 재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더 E&M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3.52%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90원 상승한 1,5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상승세입니다. 북한 철강시장 개방 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KDB 투자증권은 현대제철에 대해 북한 철강시장 개방 시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라며 남북경협 시 7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며 중국 환경 규제로 북한산 무연탄이 수요처를 잃고 있으며 또 과거 체제 전환국들도 구수련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북한 개방 진행 시 단계별로 7조 8천억 원이 점진적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관전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 북한 IMF 가입, 북한 통계치 공개 등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9% 상승했습니다. 500원 오른 6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세종메디칼입니다. 세종메디칼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2배 넘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 1996년 설립한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수술기인 투간침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외국산 제품만 사용했던 국내 수술 현장에 투간침을 비롯해 복강경용 장기적출 주머니와 봉합기를 공급하며 복강경 수술기기 선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은 2015년 115억 원에서 지난해 145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억 3,400만 원에서 63억 1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연구원은 세종메디컬은 제품 기획에서 연구개발, 금형사출, 조립생산, 멸균 처리에 이르는 전 공정의 내재화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 수익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생체 전자의약품 제조자 개발 생산, 주력 제품군의 다국적 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공급 확대 등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세종메디칼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3.83%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4,150원 오른 3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HL036의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HL036의 임상 2상에서 각막 손상 억제, 안구 건조 증세 완화 등의 약효를 확인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총 150명의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의 결과를 보면 환자의 각막 손상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또 환자의 주관적 불편함이 모두 통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연구 책임자인 조지 오슬러 박사는 소규모 임상 2상 시험에서 환자의 주관적 증세와 객관적 징후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데 HL036은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48%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50원 오른 3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에버다임입니다. 범현대가 중장비 업체 에버다임이 강세입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했을 때 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다임의 최대 주주는 현대그린푸드로 지분 45.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면 안반이나 토사에 구멍을 뚫어 폭파, 파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인 락드릴 등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기대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버다임은 건설기계 부문, 차량사업 부문, 드릴 부문, 중장비 사업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드릴 부분은 특히 안반이나 토사에 구멍을 뚫어 폭파, 파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락드릴과 공기압을 이용한 집안 굴착 장비인 락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에버다임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7.43% 상승했습니다. 1,900원 오른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증권가 전망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이날 제일기획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55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의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51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와 해외 자회사 모두 견조한 외형 성장이 수반되는 이익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마케팅 효율화 정책과 디지털 부문에서의 마케팅 수요 그리고 전략 마케팅 필요 영역 증가 등의 요인들이 이 제일기획의 외형 성장을 이끄는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제일기획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장 초반부터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 키워가고 있네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1.66% 하락했습니다. 2417.2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하던 코스닥은 이내 하락 전환하며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2시쯤에는 86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현재 상승 전환했네요. 0.11% 상승했습니다. 871.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좋지 못한 모습이 업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승한 업종들이 몇 보이지 않는데요. 그중에 기계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 0.44% 상승했네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가 12.65%로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종목이죠. 14,000원 올랐고요. 12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다스코입니다. 5.14%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0.35%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대한방직이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거 공약에서 도지사들이 부지 개발로 대한방직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9%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12,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방이 보입니다. 4.3% 상승했습니다. 1,100원 올랐고요. 2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탈리아 발레, 악재로 증권과 은행, 금융업 등이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권업종이 3.63%로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차 투자증권이 보입니다. 8% 가까이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원 떨어졌고요. 1,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이 보입니다. 5.58% 하락했습니다. 260원 떨어졌고요.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5.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00원 하락했고요. 1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입니다.
네, 은행 업종에 대한 대출 규제 증가하면서 은행 업종 좋은 실적 전망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에 오늘 글로벌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2.9%까지 하락했습니다.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업종 내 주요 종목엔 우리은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2.56%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15,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기업은행이 보입니다. 3.72% 하락했습니다. 600원 떨어졌고요. 15,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운송부품이 4.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루머 섞인 발표로 HLB가 어제 큰 하락폭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18% 상승하며 높은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15,600원 올랐습니다. 1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청보산업 살펴보겠습니다. 4.5% 상승했습니다. 130원 올랐고요.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보기기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4.11%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트론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84원 올랐고요. 3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역시 푸른기술 또한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900원 올랐고요. 25,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높은 하락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타 제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AD칩스가 보입니다. 6.11% 하락했고요. 160원 떨어졌습니다. 2,45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S&P월드입니다. 2.82% 떨어졌습니다. 240원 떨어졌고요. 8,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출판 매체 복제입니다. 1.86%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카카오 M이 보입니다. 3.15% 하락했습니다. 2,700원 떨어졌고요. 8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사입니다. 2.64% 하락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12,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별 업종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개인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9,490억 원 현재 사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23억 원 그리고 4,536억 원 쌍끌이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9억 원, 306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현재 773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28계약, 14,390계약 동반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만이 홀로 17,035계약 덜어내고 있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알려드릴 이혜민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일본 반도체 회사와 16억 규모 비디오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7.82% 규모입니다. 현대 IBT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자 모니터 제품의 자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89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27.9%에 해당합니다. 3호는 915억 7,399만 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10.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중국 업체와 18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0.9%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인데요.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 좁은 하락폭 보이면서 전일 대비 30원 내린 7,4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 IBT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4.16% 상승해 220원 오른 5,5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호입니다. 현재 0.32% 하락해 50원 내린 15,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미 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2.74% 하락해 260원 내린 9,2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앱클론이 유한양행과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세원셀론텍은 중간엽 줄기세포 기본 배양 배지 조성 방법, 중간엽 줄기세포 기본 배양 배지 및 이를 이용해 배양 분화된 세포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미국과 유럽에서 취득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두산건설은 광명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145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13.96%에 해당합니다. 로보스타는 당사 최대 주주 김정호의 한 명의 보유 주식 97만 7,735주를 LG전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총 양수도 금액은 257억 6,331만 7,250원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앱클론인데요.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28% 하락해 550원 내린 46,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원셀론텍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3.38%대 상승률 보이면서 160원 오른 4,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건설입니다. 전일 대비 6.85% 하락해 245원 내린 3,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보스타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76% 하락해 3,900원 내린 32,350원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보이는 종목은 타이거 인버스입니다. 2.11% 상승했습니다. 140원 올랐고요. 6,785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이스타코입니다. 네, BTS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큰 연결고리가 없는 종목인데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350원 올랐고요. 1,525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8.13% 상승했습니다. 850원 올랐고요. 11,30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5.03% 상승했습니다. 800원 올랐고요. 16,70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1.93% 상승했습니다. 110원 올랐고요. 5,81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탐스코입니다. 1.86%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3,70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2개 종목이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주 이트론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84원 올랐습니다. 367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리바다입니다. BTS와 관련 주죠.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665원 올랐습니다. 2,885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한국캐피탈입니다. 1.5%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677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W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6,96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DB라이텍입니다. 0.56%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1,81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M게임입니다. 2.97% 상승했네요. 125원 올랐고요. 4,335원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빅솔론입니다. 2.65% 상승했습니다. 180원 올랐고요. 6,98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CJENM입니다. 2.56% 상승했습니다. 2,300원 올랐고요. 92,30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EM넷입니다. 0.74% 상승했습니다. 40원 올랐고요. 5,46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52,30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5월 30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외 시장을 통한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경제장관 임명 거부로 촉발된 정치 갈등이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하락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어제는 미중 무역 갈등 악재까지 겹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중 협상단이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호 관세 부과 보류 방침을 깨고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품목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5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이 참 중요한데요. 시장은 밸류에이션상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는 인식이 나온 상태라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반등을 이끌 만한 마땅한 재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는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남북 경협 내용이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아직 남은 시점이라 마땅한 반등 요소도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 내 호재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돌발 악재가 좀 더 영향력이 큰 터라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하되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 종목들은 저점 매수에 조금씩 나서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1조가 넘는 동반 매도세에 2,410선이 붕괴했습니다. 전일 대비 1.96% 하락한 2,40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와 달리 크게 지수 변동 없이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0.48% 상승한 874.2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1,083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6,559억 원 그리고 4,295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39억 원, 330억 원 동반 매수했고요. 기관이 홀로 609억 원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354계약 그리고 13,906계약 동반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17,334계약 덜어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하락세로 마감한 만큼 오늘도 업종 내 흐름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들이 많아 보입니다. 상승한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과 종이목재가 0.35%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기계는 0.31% 상승했고요. 건설업 겨우 0.01% 가까스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발 증시 영향으로 증권과 은행 업종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4%대 하락했고요. 은행 역시 3.19%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높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오늘 운송부품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정보기기가 3.89% 상승했고요. 비금속이 3.2% 상승했습니다. 네, 높은 하락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제조 업종이 1.94% 하락했습니다. 금속 업종이 1.55% 하락했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1.53%, 화학이 1.32%, 음식료 담배가 1.05%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입니다. 대우 AL 종목 전일 대비 29.84%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7,31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스타코입니다. 3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9.79% 상승하며 1,52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산업도 상한가 상승했습니다. 16.71% 상승한 23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로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14.59% 하락했습니다. 144원 내린 843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 NK물산입니다. 전일 대비 14.17% 하락했는데요. 128원 내린 77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락 종목입니다. 보락 종목 전일 대비 7.55% 하락했습니다. 240원 내린 2,9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투자증권입니다. 이거를 연속 하락인데요. 7.39% 하락한 1,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7.27%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240원 내린 3,0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른 기술입니다. 전일 대비 30% 넘으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000원 오른 26,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키스트 종목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9.97% 상승하며 4,05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소리바다 종목입니다. 29.95%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65원 오른 2,8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트론 종목입니다. 29.68% 상승했는데요. 84원 오른 36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HCT입니다. HCT 역시 어제는 하락이었지만 오늘 상승했습니다. 28.57% 상승하며 11,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필드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18.18% 하락하며 3,0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우 PNC입니다. 12.71% 하락했는데요. 230원 떨어진 1,5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로보스타입니다. 10.62% 하락했습니다. 3,850원 내린 32,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역시 하락했습니다. 10.45% 떨어졌는데요. 2,450원 내린 21,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9.24% 하락한 4,76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을 끝으로 저희 증시오네어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기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